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는 9일부터 고3과 중3 학생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는데요. 특수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 학생 특성상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개학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수학교 교사들이 빈 교실에 모여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교사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지지만 장애 학생에게 제공할 온라인 콘텐츠를 구상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특수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익히는 과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학생마다 장애 유형과 정도가 달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수업도 불가능한 상황. 그런 학생별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작하려면 아이들의 특성마다 자료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요.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대부분 교사가 학생 돌봄에 참여하고 있어 온라인 콘텐츠를 따로 만들기도 쉽지 않아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 대신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과제 제시형 수업을 하려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직접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부담은 더 큽니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거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애 학생 특성에 맞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작동이라든지 이제 기기 만지는 데는 미숙하고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다 보니 부모님이나 형제지간이나 주변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그런 거에서 좀 많이 한계를 느낄 것 같아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대여합니다. 도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스마트 기기가 없는 제주 지역 학생 6,100여 명에게 노트북과 태블릿 PC 등을 대여할 계획입니다.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지 않은 학생 1,800여 명에게도 인터넷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긴급 재난지원금이 정부보다 빠른 4월에 지급됩니다. 전체 가구 중에 약 70% 정도가 해당될 예정인 가운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관광 가이드로 일하는 김향선 씨. 코로나19 사태로 2월 초부터 일거리가 줄더니 지난달부터는 단체 관광 손님이 끊기면서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주도가 김 씨처럼 일자리를 잃은 프리랜서를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소득 감소 정도를 증명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해 지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 문을 닫아버린 여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지만 확인서를 받을 만한 여행사도 없고 이렇게 까다로우면 뭐 포기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 안에 별도의 증명 없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기준 소득 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전체 가구의 70%가량인 20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될 전망으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 정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급여나 건물 임대료로 소득이 유지되는 사람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급여를 받는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제도의 목적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자리나 소득의 급격한 감소나 불안, 안전판을 보충해 주긴, 그러니까 소득 급감을 보충해 준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는 고정임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하위 50%에 해당하거나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진 경우 등이 있어 대상자 선별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소득 수준이 그전보다 현재 생계 곤란하게 떨어졌다라는 것을 본인이 증빙을 하면 지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기준 자체가 애매하고 그것은 행정이 증빙을 해야 될 측면이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도 보면 행정력 낭비가 심할 것이다. 제주도는 이르면 내일쯤 대상자 선정 기준을 구체화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달쯤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생활비 지원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도 현재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7명을 수사 중으로 자가격리 이탈 신고가 접수되면 현행범 체포까지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4.15 총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코로나 사태로 가라앉았던 선거 열기도 점차 무르익고 있는데요. 재대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후보와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자신이 지역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국회 재입성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시장 상인들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골목 상권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2배로 늘리고 보증금 인상을 5%로 제한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긴급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것,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재대결에 나선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읍면 지역 표밭 따지기에 나섰습니다. 제주 동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약속하며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과 제주도청 이전을 통해 도심 기능을 읍면 지역으로 분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우리 제주 경제에 제주형 뉴딜 정책으로 제2공항의 조속 추진이 시급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2천여 표 차로 당락이 갈렸던 두 후보가 재대결을 앞둔 가운데 표심을 잡기 위한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 지역 선거인 수가 55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년 전 20대 총선보다 5만 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선거구별로는 제주시 갑이 20만 8천여 명, 제주시 을은 19만 1천여 명, 서귀포시는 15만 2천여 명입니다. 한편 20대 총선에는 28만 6천여 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57.2%를 기록했습니다. 네, 유권자가 뽑은 현안, 오늘은 서귀포시 선거구 순서입니다. 서귀포시 지역구 유권자들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감귤 산업 등 1차 산업 문제를 선택했는데요. 이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도매시장에서 감귤 5kg 한 상자당 평균 경락가는 5,000원대. 전년보다 30% 하락했고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출하 초기 품질이 좋지 못한 데다 수입 과일의 하우스 딸기까지 경쟁 과일이 늘면서 가격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까지 겹쳐 경기가 악화되면서 소비가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0년 전의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영농비는 아주 많이 상승이 되었는데 감귤 가격이 고착 상태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 도민참여단 36명에게 지역의 최우선 현안을 물었습니다. 감귤 등 1차 산업 문제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와 헬스케어 타운 문제 해결, 교통과 주차 문제 순이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 도민참여단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은 감귤 등 1차 산업 문제에 대해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고품질 감귤의 연중 생산 체계 구축과 자조금 기능 강화로 수급 조절 시스템 마련을,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해상 물류비 지원과 가칭 온라인 농수산물 유통공사 설립 등을 공약했습니다. 두 번째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된 예래 휴양단지와 헬스케어 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위성곤 후보는 예래 휴양단지는 JDC와 제주도,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논의하고 헬스케어 타운은 제주대 약대 등을 설치해 바이오 생약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강경필 후보는 예래 휴양단지의 경우 JDC가 투자 유치와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헬스케어 타운은 전염병 예방센터 등을 유치해 의료 휴양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햇볕의 세기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며 투과율을 조절하는 스마트 윈도우가 개발됐습니다. 이 창문 하나로 여름철 자동으로 조명을 조절하고 냉방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대전 MBC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수 제작된 유리창으로 햇볕이 쏟아집니다. 투명하던 유리가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스마트 윈도우입니다. 평소엔 일반 유리창인 70%의 투과율이지만 햇볕이 강해지면 색이 바뀌며 짙은 자동차 썬팅과 비슷한 30%까지 떨어집니다. 햇볕이 비추면 전기가 생기는 광가문 기술과 전기에 따라 색이 변하는 전기변색 소자를 접목한 겁니다. 전원장치가 필요했던 기존의 전기 변색 창문보다 생산비가 최대 절반가량 저렴한 데다 대형 빌딩 유리창으로 활용하면 여름철 냉방비를 아끼고 조명 조절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내 조명을 햇빛의 강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실내 거주자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연구팀은 유리창으로 구현한 이 기술을 필름 형태로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시장에 접목이 가능한 이 기술은 국내 중소기업으로 이전돼 앞으로 2, 3년 안에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오늘도 맑고 쾌청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현재 산지와 남부에는 건조경보가, 동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 불씨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추면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19도를 보이며 따뜻하겠습니다. 여전히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남부가 8도를 가리키고 있고 서부는 7도, 북부는 6도, 동부는 5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와 동부가 19도로 예상되고요. 북부 18도, 서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현재 기온은 1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는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에는 이번 총선에서 투표소 230곳이 설치됩니다. 도 선관위는 각 가정에 투표 안내문과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발송하고 거소투표 신고자 1,500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습니다. 본투표에 앞서 오는 10일부터 이틀 동안 43개 읍면동마다 한 곳씩 사전투표소가 운영되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에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의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기상 악화로 제주산 월동 채소가 폐작 수준인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위축돼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말다툼을 하던 상대를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송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 연동에서 건물 인테리어를 위한 철거 공사를 하던 도중 공사비 문제로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물차를 매장 안으로 후진시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매장 안에 주차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비양도 제2도항선인 비양호 주주 11명은 제1도항선인 천년랜드의 주주인 해녀 20여 명이 비양호의 운항을 방해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제주해양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관광객과 주민은 물론 코로나 방역을 위한 소방 공무원의 상류까지 저지당하고 있는데도 해경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경찰 책임자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출신인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 해군 참모총장으로 내정됐습니다. 부석종 신임 참모총장 내정자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출신으로 세화고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장과 이함대 사령관, 해군사관학교 교장 등을 지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부석종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킨 뒤 참모총장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위축되면서 항공업계가 제주 노선을 중심으로 국내선 운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어서울은 어제부터 제주 김포 노선 운항을 주 25회에서 32회로 확대했고 에어부산도 제주 김포 노선을 매일 왕복 2회에서 3회로 증편했습니다. 진에어는 주말의 경우 제주 김포 노선을 왕복 10회로 늘려 운항하고 있고 티웨이 항공은 오는 25일부터 제주 청주 노선을 매일 4차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